오늘은 조용히 천천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지나치는 것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들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늘봄 요양원에서 일어난 하나의 작은 사건입니다. 작다면 작은,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양원. 여러분은 요양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조용한 복도, 창밖을 바라보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들. 맞습니다. 요양원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단순히 노인들이 머무르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인간 삶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신 분들,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워내신 분들, 그들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요양원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후회가, 때로는 그리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그곳은 가장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늦은 밤에 시작됩니다. 밤 12시가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복도는 고요했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90도 가까이 굽어진 한 할머니. 그분은 매우 허술한 차림으로 천천히, 그러나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얼거리는 듯한, 그러나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나는 다급히 그분께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혼자 이곳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으니까요. 할머니,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밤에 여기 오셨어요? 나의 물음에 할머니는 힘든 목소리로 드문드문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많이 아픈데 우리 영감이 보고 싶어서 멀리서 택시 타고 왔어. 그러니 우리 영감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줘.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몸도 불편하신 노인이 택시를 타고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 누군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요.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할지, 할머니가 찾으시는 할아버지의 이름도 어느 분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간절한 눈빛을, 그 떨리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질문도 하고 요양원의 기록들도 살펴보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신히 연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생사의 기로에서 투병 중이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면회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늦은 밤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서 면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셨습니다. 나는 강원도 먼 곳에서 어렵게 택시를 타고 왔어.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나는 다시는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 이번에 꼭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가야 해.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나요? 강원도의 먼 산골에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택시비를 마련해서 한밤중에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의료진과 관련 담당자들에게 할머니의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고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놈의 영감이 말이야. 결혼할 때부터 평생 나만 고생시켰어. 집에도 거의 들어온 적이 없고 가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원망이 묻어나왔습니다. 나는 평생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았어. 오로지 자식들을 키우는 힘으로 그것만으로 버텨왔지.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온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은 바깥일에만 신경 쓰고 아내는 홀로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시대. 사랑보다는 의무로, 애정보다는 책임감으로 이어진 부부관계. 할머니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미움과 원망 속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영감이 늙어서 저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처음에는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 잘 됐다고 생각했지. 평생 나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한 천벌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그 영감이 보고 싶어지더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함께한 세월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미운 사람을 안 본 지가 오래되니까 그 영감이 이제 죽어갈 때가 되고 나니까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미워도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 나는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무슨 말로 이 할머니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 이 복잡한 감정들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요? 그저 곁에 있어드리는 것,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 의료진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니더라도 잠시라도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잠시 후 의료진 한 분이 나오셔서 할머니를 모시고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천천히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할머니. 그 뒷모습에는 평생의 세월이, 평생의 한이, 그리고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캄캄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께서도 젊으셨을 때 저런 모습으로 사셨을까? 아니면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했다. 다음에 시골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만나뵈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았을까요? 단순히 아픈 남편을 찾아온 아내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늦은 밤에 요양원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은 인간 삶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사랑과 미움,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인간 감정의 진실입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을 미워하며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삶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할머니는 홀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미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가까워지자 할머니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미움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깊이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남편에게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한밤중에 먼 길을 달려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그 사람을 증오하기만 했다면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함께한 세월에 대한 애틋함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래도 함께 살아온 동반자에 대한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순 속에서 복잡한 감정의 물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부부의 정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젊었을 때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유대감, 좋았던 기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낸 끈. 우리 사회는 종종 사랑을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맨틱한 순간들, 행복한 추억들, 서로를 향한 헌신. 물론 그것들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때로는 미움도,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무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함입니다.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함께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이 만들어낸 유대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쓰러졌을 때 처음에는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 잘 됐다고 생각했지. 이것은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평생을 고생시킨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화내고 원망하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할머니는 그 감정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움, 애틋함,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인간 감정의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가져다주는 지혜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움도 인정하고 원망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진실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도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고 모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을 향해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둘째, 함께한 시간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좋은 시간이든 나쁜 시간이든 함께 보낸 세월은 우리를 연결합니다. 그 연결은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아니, 어쩌면 그 이후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셋째, 노년의 사랑과 젊은 시절의 사랑은 다릅니다. 젊은 사랑이 열정과 로맨스라면 노년의 사랑은 이해와 동반자 의식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미워도, 그래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세월이 만들어낸 사랑입니다. 넷째,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한때는 젊었을 것입니다.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했고, 생존을 위해 분투해야 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상처받고, 깨지고, 잃어버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고, 함께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섯째, 때로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우리는 진짜 감정을 깨닫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건강할 때는 미움만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이 다가오자 다른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면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평생을 다투며 살았던 부부가 한쪽이 아프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자식들에게 차갑게 대했던 부모가 마지막에는 그들을 애타게 찾는 모습,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던 어르신이 외로움을 호소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셨습니다. 한밤중에 몸이 불편함에도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과거의 미움을 뒤로하고 진심을 따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입니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보고 싶어. 이 한마디에 할머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진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한밤중 면회가 불가능했지만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규칙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소중함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계신 중환자실로 향하는 뒷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우리 모두 인간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함께함과 외로움, 시작과 끝.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그 구분 등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들을 하고 있나요? 천천히, 명확하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심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존심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할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해도 되고, 사랑한다는 말은 나중에 해도 되고, 만남은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는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더 이상 나중은 없다는 것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래서 할머니는 행동하셨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택시비를 마련해서 한밤중에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생을 미워했어도 원망했어도 그래도 마지막에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다고 했으니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셨을까요? 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까요? 어쩌면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평생을 함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아드렸을 때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영감이라고 부르셨을 때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동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자신의 진심을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우리는 본능에만 따라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관계를 맺고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의란 무엇인가? 노후의 부부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늙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날이 올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양원은 인간 삶의 보물창고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진실한 이야기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 상처받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은 복잡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사랑은 어렵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라.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실할 수는 있다. 할머니는 완벽한 아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선택하셨습니다. 미움보다는 그리움을, 원망보다는 이해를, 분노보다는 용서를.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흙과 백으로 세상을 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회색입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행복도 불행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는 그 의미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세월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래도 함께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부부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이것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이 가치 있었다는 확인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를 도왔던 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누군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누군가.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할 때입니다.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딜 때입니다. 완벽한 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행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을 전하면 됩니다. 보고 싶었어요. 미안했어요. 사랑해요. 이 짧은 말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고, 다음 주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는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도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평생을 미워했던 사람에게 다시 다가간다는 것, 자존심을 버리고 진심을 드러낸다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할머니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마지막까지 내 역할을 다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닐까요? 후회 없는 삶, 최선을 다한 삶, 진심을 숨기지 않은 삶. 요양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 펼쳐집니다. 늦게 찾아온 자식에게 눈물 흘리는 부모, 옛 친구의 전화를 받고 기뻐하는 어르신, 마지막 순간에 화해하는 형제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중요한 것은 함께하려는 마음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관계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맺은 관계들, 그 안에서 나눈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래도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늙어서 요양원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어떤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지금 우리가 맺는 관계들이 그때의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내가 용기 내어 전화한 한 통의 전화, 오늘 내가 용서한 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노년을 만들 것입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신 나를 생각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후회 없이 진심을 다해. 나도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다. 나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두 후회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전화기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전화하십시오. 미안했던 마음을 전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보고 싶다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큰 후회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내 마음을 속이지 않았어. 나는 용기 있게 살았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닐까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용기 있게, 더 진실하게, 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소중히 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 후회하지 말고 살아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의 시작.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시작.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갑니다. 기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할머니처럼 진심을 따르십시오. 할머니처럼 후회 없이 사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의미는 무한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진심을 다하는 삶을. 고맙습니다.